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북대학교 학생으로서 외칩니다. 경북대인은 작금의 국가적 위기 앞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는 흔들리고 있으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상과 이념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국가의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뒤엎는 일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선배님들은 항상 목소리를 높여 힘을 보태왔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대구였습니다. 국권을 빼앗길 위기 앞에서 대구의 선배님들은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대구 경북의 선배님들은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날 탄핵 전국에서도 정의를 외치는 전한길 선배님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체제전쟁 중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경북대학교 학생인 우리는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2월 초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탄핵 찬성 입장을 일방적으로 공식화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2만 명이 넘는 경북대 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서 행동했습니다. 이는 학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경북대 학생총회는 정족수 2,000명 중 단 750명만이 참석하여 개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학생사회 내에서도 탄핵 찬성 주장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북대인의 이름으로 분명히 외칩니다. 우리 경북대 학생들은 부당한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정의로운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경북대인의 올바른 목소리를 세상에 알립시다. 구호 한번 외치고 경북대인의 시국선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선동 거부하고 법치 질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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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의 독단 결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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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들의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하구씩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둘째, 반국가적 세력들을 향해,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넷째,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는 중인 중국 공산당을 향해, 다섯째,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는 야당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학번 박성준 학우분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학번 박성준입니다. 저는 부산역,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속에서 자와 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전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관련된 재판, 즉 위헌법률,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현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핵심이며 헌재의 판결 하나하나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를테면 호주제 폐지, 통진당 해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사회의 주요 결정은 법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며 국민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인 만큼 헌법에 따라 180일을 지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재판 진행은 졸속 그 자체이며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지른 위법은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지적한 사항을 간단히 짚어보며 이를 규탄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2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17차에 걸친 변론이 주어졌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는 그야말로 졸속 진행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맞다! 세 번째, 수사서류 송부 촉탁 수용.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초창기에 주된 비판으로 제기되었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5차 변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신문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헌법재판소는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미흡. 헌재는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명단에 불렀다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없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제8차 변론에서 홍장원은 본인이 받아 적은 메모와 보좌관에게 정리하게 시킨 메모 2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다시 정리한 내용과 누군가가 가필해준 메모까지 포함해 총 4개가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작성자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법원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대장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공정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마은혁의 임명 시도는 헌재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은혁은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노희찬 의원과의 친분으로 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에게 금품을 후원한 이력이 있어 탄핵 심판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아홉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헌재의 주석서에 따르면 한도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의안의 최소 종족수는 200명입니다. 하지만 한도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의 종족수는 192명이었습니다. 열 번째, 졸속 심판 진행.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사안들을 살펴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졸속 진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은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줄곧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측이 항의하자 문영배 재판관은 탄핵 심판 진행 대본은 본인이 아닌 TF가 만든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했고 자신은 유린이다.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졸속 재판 진행은 TF가 써준 대본대로였다는 말입니까?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왜 대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까? 앵무새가 대법관은 앵무새. 대본을 읽는 배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재판관 판사 본인의 양심과 법리에 따른 독립적 판단입니다. 헌법 맞습니다. 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TF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였다면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배후에 탄핵 심판 TF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헌재의 신뢰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만이 아니며 과정이 공정해야지만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고 TF에 대한 해명 없이 성급한 심판이 진행된다면 그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헌법재판소에게 호소합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더는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헌법에 규정한 대로 180일을 지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재판이 되도록 이끄십시오. 또한 TF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조직이 언제 구성되었고 어떤 근거로 재판 절차를 조율해 왔는지를 상세히 밝히십시오. 밝혀라. 또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경북대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법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힘은 국민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현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